헤브루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천대학교의 전성수입니다. 제가 교수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신학을 좀 공부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교수를 하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십니다. 너는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자녀교육과 교회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써라. 제 전공이 미술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얘들의 그림이나 미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강의하는 전데, 그런 저한테 자녀교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녀교육하면 사랑, 원칙, 기준 뭐 이런 좋은 말 하도 많은데, 그 많은 말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왜 복수당하는 부모냐? 그런데 제가 미술이 전공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 교수하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0권쯤을 읽은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한 권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책을 내고, 최근에 이제 헤브루타에 대해서 책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시죠? 신약에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별로 본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주일인데 가장 많이 택하는 본문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 똑같은 본문 안에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말이 성경에도 2번이나 반복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를 혹시 구체적으로 왜 성경에서 2번씩이나, 교양과 훈계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2번씩을 강조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복수당하는 부모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원리를 다 밝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뇌와 심리, 상담, 그리고 교육 관련시켜서, 신학 관련시켜서 복수당하는 부모의 컨셉, 메커니즘을 밝혔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자녀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이제 계속 파고드는데,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근거한 교육이 뭐냐, 구약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냐. 그래서 유대 민족을 연구하게 됐고, 이스라엘에 2번 정도 갔다 오고, 미국에 갔다 오고, 유대인들이 회당, 가정, 학교를 다 다녀왔습니다. 앞에 그 말씀하신 설동주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미국이나 다녀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앞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듣고서 내가 다시 전수를 해야 되고, 다시 그 사람 배워야 되고, 다시 전수를 해야 돼서, 여러분이 많은 프로그램을 적용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걸 능히 아실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과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체 생산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교회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성도들이 자체 생산이 될 수 있도록만 교회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저는 교육만 30년 가까이 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큽니까? 한국이 큽니까? 한국이 훨씬 큽니다. 11배가 큽니다.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2만 제곱킬로, 우리는 22만입니다. 한반도가.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 다 합친 유대인의 인구가 많습니까? 한국인 인구가 많습니까? 한국인이 8천만 명이고, 유대인은 1,500, 많이 잡아야 1,500만 명입니다. 자, 유대인의 지능이 높다고 알고 계시죠? 예, 한국인의 IQ가 높을까요? 유대인의 지능이 높을까요? 한국,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국가로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홍콩이 1위인데 홍콩은 국가가 아니니까 106이고요. 이스라엘은 94로 45위입니다. 우리하고 유대인의 IQ 차이가 12나 차이 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나라가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15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열을 따져보면 유대인의 교육열이 뛰어난가요? 우리가 뛰어난가요? 선교사가, 제가 유모세 선교사를 이스라엘 가서 직접 뵀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교육열이다. 우리는 교육 광풍이다. 유대인에게 절대로 기러기 아빠 없습니다. 교사의 수준, 세계에서 교사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임용고시를 100대1을 뚫어야 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자, 최고의 지능, 최고의 공부 시간, 최고의 교육열, 최고의 교사 수준, 최고의 머리,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림피아드에서 1, 2, 3등을 합니다. 피사에서도 1, 2, 3등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피아드 과목이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이런 쪽입니다. 노벨상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1, 2, 3등 하는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피사에서 1, 2, 3등 한 그 실력 좋은 우리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유대인은 0.2%의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 3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올림피아드에서 1, 2, 3등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고 무슨 상이죠? 평화상입니다. 1대 185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밝힌 경우만 그렇습니다. 저 유대주의자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 이런 아이비리그에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대학원까지 합쳐서 1% 내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를 인구를 차지하는 유대인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30%를 들어갑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눌러야 되나요? 넘어갔습니까? 예. 딱 넓습니다. IQ 지도 이쪽이 노란색 지역인데 전부 동북아시아입니다. 일본이 우리 다음에 있고요. 북한 있고요. 전부 이쪽인데 왜 동북아시아가 IQ가 높은지 혹시 아시나요? 머리가 좋게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죠? 뭡니까 여러분? 손을 많이 쓰면 됩니다. 뭘 많이 써요? 손을 많이 쓰는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이쪽 동북아시아 문화가 뭐죠?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질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지능 높은데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능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은 젓가락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쇠 젓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손은 여러분 유아 시기부터 아동 시기에 뇌를 가장 개발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뇌를 개발시키는 게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렸을 때 젓가락질 손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IQ 높았다가
그 다음 이 아동기 이후로부터는 입이 작용하는데 입을 막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벨상 1명.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 입학을 해서 여러분 30%를 차지하고 노벨상 30%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할까 봐 제가 뽑아왔습니다. 홍콩 1위, 2위 대한민국, 106, 여기 이스라엘 94, 45위. 우리 공부하는 시간 하면 이런 모습이죠. 지금 딱 이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한국의 전형적인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고 잡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은 저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꼽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세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뭐 노벨상 30%는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1년 작년에 몇 명인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만 4명이랍니다. 작년에만 4명. 그 뭐 2% 인구를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영향력 있는 지식인 76%, 예일대 대학원생 60%, 헐리우드 60%, 로펌 40%, 엘리트 대학 교수 30%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2% 인구를 가지고. 뭐 기업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MBC, 마이크로소프트, 뭐 데일, 뭐 IBM 등등. GE, CT, 엑스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등등.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 다 합쳐서 하버드 재학생 비율 4.25%인데 유대인 2% 인구를 가지고 30%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냐 물었습니다. 지들의 진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예, 여기 토론이 나왔고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부분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하버드생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KBS 스페셜의 유태인 2부작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거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밑에 시작. 예,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짝을 지어서 한답니다. 지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시작. 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답니다. 자, 그게 바로 헤브루타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이것이 헤브루타입니다. 그래서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을 쓰고서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키워드가 핵심이 뭔가 계속 추구를 하다가 헤브루타라는 단어를 접하자마자 30년 교육학을 연구한 감 하나 가지고 이거다.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이게 헤브루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능과 공부 시간과 뭐 조건을 갖추고서도 그렇게 위대한 그런 두각을 나타내느냐? 저는 그 핵심을 바로 헤브루타에서 찾았습니다. 자, 우리 교육체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고, 배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의 끊임없는 반복이다. 혹시 이의를 제기하실 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능이든 여러분 사시든 여러분 무슨 의사고시든 행정고시든 여러분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더 줄이겠습니다.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 그림은 바보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자제분이 한국 갔다가 세계사를 갔다가 3년이나 세계사만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는 세계사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저하고 누가 더 잘 아는가를 시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한테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에 그냥 다 들어있는 정보를 열심히 머리에 넣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월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걸 언제까지? 유대인들은 시험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평가 전부 여러분, 솔솔식으로 합니다. 훌륭한 랍비를 뽑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존 랍비가 계속 면담하면서 토론과 논쟁하고서 너 랍비 자격 있어 없어 가릅니다. 얘들은 여러분 아까 여러분 쉐마 잘 아시죠? 신명기 4장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 매주자 문설주 달라고 해서 달고 삽니다. 저 안에 쉐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마에 달라고 해서 답니다. 그리고 손목이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맵니다. 그리고 이 술 613개의 술 달라고 해서 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12살, 13살에 하죠. 지금 12살, 13살 성인을 치렀기 때문에 탈릿을 입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서 저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전통화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제가 미술했다고 그랬죠? 산수화죠. 그럼 산수화가 뭡니까? 산과 강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그림 중에서 학교나 뭐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게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김홍도의 뭐요? 서당.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화하면 저런 그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뭐 교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부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교육 목사가, 교육 전도사가 가르치려고 지금 성경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반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고, 서서든지 앉아든지 밖에 나가든지 앉아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든지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죠?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강론이 이 단어가 아주 문제입니다. 강론하라고 그 뜻을 그대로 풀면 가르치고 론, 토론하라는 거죠. 비교도 잘 번역했는데 한자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를 나눠라 이겁니다. 말을 해라. 그래서 영어의 번역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talk about입니다. 강론이 해당하는 단어가 talk about입니다. 그러면은 자 헤브루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여러분? 강론이 바로 헤브루타. 신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명령해서 복수당하는 메커니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해결책이 뭐냐? 성경에서 강론해라, 헤브루타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헤브루타를 어떻게 하느냐? 임신하면 다른 게 그 태교가 아니고 아이랑 뭐 하는 게 태교일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태교입니다. 아이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태교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짝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사 스토리 잘 아시죠? 그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대화하고 재웁니다. 그러면 왜 그 영화마다 그럴까요? 헐리우드 영화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터 스토리 책을 읽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부 주의시라고 붙었죠 여기 베스타임 스토리 읽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읽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 내용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엄마와 아이가 아빠와 아이가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그 베터 스토리 이렇게 이 외국에서 찾으면 이렇게 다정스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해부하는 거. 제가 찍은 그 유대인 가정을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뭐가 이 4,000년의 전통을 지키게 만들었습니까? 랍비가 만들었습니까? 회당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에 흩어졌기 때문에 회당이 폭파되고 랍비가 죽임을 당하면 남는 건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전통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뭐가 전통을 지켰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샤밧 디너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켰다고요? 샤밧 디너가 지켰습니다. 샤밧 디너는 금요일 안식일 날 교회 가는 사람은 회당 가는 사람은 드물어도 샤밧 디너는 유대인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느냐? 평균 2-3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찬송하고 기도문 낭독하고 이런 거 형식적인 절차는 아무리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시간 반을 도대체 뭐 한다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매주 뭐 하는 겁니까? 2시간 반은 뭐 하는 겁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게 촛불 켜고 뭐 찬송하고 기도문 낭독하는 게 핵심입니까? 2시간 반이 핵심입니까? 그 2시간 반이 핵심입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토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헤브르타입니다. 그냥 나눠서 그냥 분위기 좋게 밥 먹으면서 기분 좋게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 이 아버지고요. 여기 딸인데 지가 히브리어로 영어로 뽑아와가지고 열심히 부모랑 성경 가지고 그때 뭐 출애굽기인가 그랬는데 뭐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빠가 끼어들고 동생이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성경 가지고 계속 해부탈 나눕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틀리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부모는 뭐 할까요? 질문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뭘로 답할까요? 질문으로 답합니다. 전통하면 이런 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 그냥 둘이 짝지어서 탈무드 펴놓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마주보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어디를 가나 둘이 짝을 져가지고 이게 하버드가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의 모습인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 이 도서관이요 좁죠. 여기 모니터가 양쪽으로 돼 있죠. 둘이 짝지을 지으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찾으면서 해부타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와서 그냥 가끔 도와주는 역할 정도입니다. 이게 예시바 모습인데 넓은 광장에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둘씩 짝지 몇 쌍이 되죠? 1,000쌍입니다. 500쌍. 500쌍이 뭐를 할까요? 열심히 각자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끄러울까요? 여기가 더 시끄러울까요? 여기가 훨씬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도서관, 우리의 공부 모습. 칸막이 탁 쳐있고 1대1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소통이란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사시생이 나오고 행정고시생이 나오고 의사들이 배출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여러분 차지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 좀 가까이 가면 이렇습니다. 전부 뒤돌아보고 짝지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도 짝지었죠? 여러분 가까이 지금 사진 찍다니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이렇게 좁은 책상에 이 의자 한번 보세요. 우리 행사 공연할 때 일회용 의자잖아요. 그런 의자를 가지고 앉아서 실질적인 게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죽기 직전까지 회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토라와 탈무드를 놓고 헤브루타 하는 모습입니다. 주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뭐, 남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왜 헤브루타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느냐? 제가 뇌를 공부했고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로 유레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만큼 뇌를 격동시키는 게 없습니다. 아까 손과 입이 뇌를 자극한다고 그랬죠. 입, 즉 토론, 입 중에서도 언어 중에서도 질문과 토론만큼 뇌를 자극하는 게 없습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하는 부모의 가장 큰 문제가 애착인데, 이 자녀와 아이가 수시로 대화하기 때문에 애착의 문제가 저절로 그냥 해결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전부 이 부모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통적인 문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슴에는 분노가 쌓여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성으로, 폭력성으로, 왕따로, 여러분 외환동물 뭐 불태워 주는 걸로, 친구 자살시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 나만의 견해, 나만의 생각을 갖게 해서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을 만드는 겁니다. 소통 능력, 말하는 능력, 뭐 고동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내놔도 그 고동 사고력을 가지고 모든 분야의 1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15시간을 공부하고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1, 2, 3등을 하고 피사에서 1, 2, 3등을 하는데, 우리는 9시간 공부하고 2등 하고요. 핀란드는 4시간 공부하고 1등 합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아이비리그, 어렵게 들어간 아이비리그의 중도 탈락률이 44%. 힘들게 들은 하버드를 중간에 44%가 그만둬. 미국 500대 기업의 간부를 조사했더니 한국계 0.3, 유대인 40%. 왜? 소통이 안 되니까. 헤브루타 책이 이제 위즈덤 하우스에 곧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저는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육혁명이다. 듣는 교육에서, 뭔가 애우는 교육에서, 하나의 정답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쓰라고 해서 복수하는 부모 썼고요. 이 존경받는 부모는 회사에서 너무 무서웠다고 들어간 제목이고요. 개정판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키우는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가 나왔고요. 치유행 나왔고요. 어제인가 그젠가 나온 게 헤브루타 그림성입니다. 원래 헤브루타가 먼저 위즈덤 하우스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1년째 끌고 있고요. 저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림을 세 작가가 1년 생각했는데 6년 걸려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이 한 600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그림 성경을 가지고 헤브루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 역시, 가정 세미나 역시 프로그램이 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한 부모의 역할, 제 역할만 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이 뭐냐? 자녀에게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설교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애들이 수다 떨듯이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듯이 성경을 가르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죠? 얘기하듯이 수다 떨듯이, 여러분이 특히 여자분들 수다 떠시죠? 남자분들,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술 먹으면서 뭐 하십니까? 입 다물고 술만 마십니까? 실컷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 교육까지 된다면 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가지고 가정에서 계속 부모는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수다 떠는 것을 성경 공부화 시킨다면 뭐 신앙전도 저절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상헤브루타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유대인처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공부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창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모든 그 가정의 행복이 그냥 저절로 굴러옵니다. 그러면 헤브루타를 통해서 뇌가 격동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공은 그냥 자연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헤브루타입니다. 헤브루타 한 가지만 하면 되면 정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 식탁처럼 정기화시키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우리 유대인에게 비춰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거 한 가지, 한국인이 가장 부족한 거 한 가지, 지속성. 프로그램도 수도 없이 변하죠. 지속성.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헤브루타하는 것, 그것이 세 가지, 가정의 행복, 자녀의 성공, 신앙의 전수 다 잡을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